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엄청 하는 웃군입니다. 오늘도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아주 또 난리가 난 한 주였죠. 탄핵안이 가결됐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구독자가 150명 되는 유튜버로서 몇몇 분은 제 의견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모르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이 머리 좋은 웃군이요. 무식하지만 머리 좋은 웃군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는 모르지만 원론적인 거. 제 머리 좋은 웃군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엄청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제가 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젊었을 땐 몰랐어요.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치고받고 엄청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서로 비난해 가면서.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모여 있다고 칩시다. 근데 A와 B가 싸우는데 제가 겪은 인생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직장 동료든지 뭐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은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이 B가 잘못한 부분을 얘기하죠. 잘못한 점을. 그럼 B라는 사람은 저한테 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당연히 또 A가 잘못한 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이죠. 제가 살아본 결과 A의 얘기만 들어보면요. 이 B가 굉장히 나쁜 놈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B 얘기를 들어보면 A가 굉장히 나쁜 놈이 돼요. 또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저는 나이 먹고 머리 좋은 웃구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둘 다 얘기를 들어봐야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비난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얘기만 들어요. 잘못됐네. 얘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은 어떤 사람은 갑자기 A랑 같은 편이 돼서 이 사람을 욕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저는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싸우는 경우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 사람이 왜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할 적에 저는 생각해 보죠. 자, 어떤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죠.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잘못한 거를 빼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그건 제가 겪은 바 보통 사람은 거기입니다. 그 수준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 수준이에요. 그러면 난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잘 싸우지 않겠죠. 그냥 나도 잘못이 있구나 스스로 아니까 잘 싸움이 안 일어날 텐데, 보통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나한테 이 사람이 잘못한 거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저는 그걸 감안하고 듣죠. 그런데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질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나한테 설득시키려고 거짓말을 섞어요. 거짓말을 섞으면 이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이죠. 보통 사람의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A 얘기만 듣고 A 편을 무조건 든다. B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았다. 이거 또 어리석죠. 이건 B도 마찬가지고요. B 쪽 가서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당연히 잘못한 걸 얘기를 해요. 평범한 사람은 지가 잘못한 거는 빼고 얘기해요. 빼고 얘기한다는 건 거짓말은 아니죠. 그게 보통 사람의 범위예요. 제가 겪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을 욕을 하죠. 그럼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질이 나쁜 사람이면 거짓말을 살짝 섞어요.
그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면 저는 이제 거짓말을 섞는 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얘가 이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 하면은 저는 일단은 점수를 이 사람을 깎습니다. 거짓말이 섞이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원래 사람은 인지상정상 싸움이 났는데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 범위를 벗어나 있으면 위험하죠. 자, 그러면 A와 둘이 싸우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정치에 관한 얘기인데, 자,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은 거대 야당이 이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대 야당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찌됐건 피가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제가 아는, uk군이 아는 정치의 원론적인 얘기는 일단 싸우게끔 만들어놔요. 그 제도 자체를. 왜?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원론적으로. 정치는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만든 상권 분립이다. 이런 거 원리 자체가 서로 싸우라 이런 얘기예요. 싸워야 권력이 독점되는 것이 어느 정도 방지된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이상적인 어떤 상태에 도달해 있다면,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 싸울 필요 없죠. 견제할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서로 화합하게 그 제도 자체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우리는 어떤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부패한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견제하게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너무 싸우죠 지금. 이거 서로 그 정도가 있는데 싸움이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막 상대방을 죽이려고 싸우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이 보게 되죠. 나라가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죠. 자, 500년 전만 해도 그냥 왕한테 권력이 다 있었죠. 인류 역사가 발전하다 보니까, 개념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국민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전부 국민의 말에 따르겠다, 국민의 의사에 따르겠다, 뭐 국민의 처분을 바란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다들.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이 머리 좋은 uk군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국민의 의식 수준이 문제다. A와 B가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얘 얘기만 듣고 얘 편을 든다. 이건 국민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다면 일단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야, 너무 싸운다 니네. 나라 다 들어먹겠다. 화해해라. 화해를 시키려면 얘 얘기 들어봐야 되고 얘 얘기 들어봐야 되고 객관적으로 다 들어봐야 되고 어떻게 됐는지 국민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 얘기만 듣고 이놈 무조건 나쁜 놈이고 이 편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만약에 얘 편이 돼버려가지고 얘를 비난하고 있다. 그럼 이게 국민의 의식 수준이 문제겠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일단은 화해를 시켜야 된다. 그게 성숙된 국민의 자세다. 화해를 시켜야죠. 다 화해를 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화해시키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양측이 전부 주장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데 그 화해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A 얘기, B 얘기 다 들어보고 나서도 또 얘 달래주기도 하고 또 약간 윽박지르기도 하고, 국민은 절대 권력이니까, 국민이 모든 그 정치 세력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이 어른이어야 되죠. 애면 안 됩니다. 진짜 어른스러운 국민이라면, 야, 너희들 이제 그만 싸워라. 그래,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제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니? 그래, 그러면 저놈이 그건 잘못했구나. 내가 가서 타이르마. 그럼 이쪽에 가서도, 야, 이제 그만 싸워라. 넌 쟤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그러니? 그러면 내가 가서 타이르마.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한쪽 얘기만 듣고 그 편을 들고 저놈을 나쁜 놈을 만드는,
예, 그건 성숙된 국민의 자세가 아니다. 어른스러운 국민의 자세가 아니다. 예, 머리 좋은 육군의 생각입니다. 예, 유치하죠. 예, 예,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유치한 예, 원론적인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탁구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그 제가 이제 탁구대 앞에서 찍게 된 그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예,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뭐 응원의 댓글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뭐 선수랑 치는 걸 보고 싶다. 예, 그건 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뭐 그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탁구대 앞에서 찍는 영상을 먼저 이제 찍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탁구 제 이론 중에 이제 뭐 빠진 부분들이나 또 중복되는 부분들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제 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뭐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한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뭐 그렇게 물을 사람은 없겠지만 저한테 아직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떻게 하면 탁구를 잘 칠 수 있느냐 한 가지만 뭐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해 달라 뭐 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 뭐 이렇게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 정도 되는 거 요거를 알면 제 생각에는 요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선수급들 아마 중에서도 거의 선수급에 도달한 고수들은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예, 이런 겁니다. 이거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야구로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한 20년 전에 야구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이병규라는 선수가 둘이 있었습니다. 작은 이병규, 큰 이병규라고 불렀죠. 큰 이병규 선수는 일본까지 가서 상당히 우리나라 교타자로서 명성을 날렸죠.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타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은 이병규 그 타자는 뭐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작은 이병규는 어떤 이제 말을 그 당시 현역 시절에 들었냐면, 야, 스윙이 교과서다. 스윙이 너무 아름답다. 완벽하다. 스윙 자체가. 큰 이병규는 어땠느냐? 스윙은 완전 개판이었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데, 스윙은 말이죠.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이론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스윙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 작은 이병규 선수가 그 얘기는 저한테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야, 잘 이해 못하고 있구나. 타격이라는 것을. 타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타격의 목적은 뭐예요?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좀 더 정확하게 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이제 강하게, 그건 힘의 문제지만 어찌됐건 정확해야 또 멀리 날아가니까요. 정확한 게 가장 중요하죠.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스윙의 완성도가 중요해요. 스윙의 그 모양이 중요하다. 그림 같은 스윙이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타자가 하나의 스윙을 완벽하게 이렇게 백스윙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완벽하게 팔로우까지 다 이제 끝난 이 스윙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완벽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윙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이병규 선수는요, 그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스윙을 했죠. 스윙이 나가다가 자기 생각보다 공이 갑자기 이거 직구인 줄 알고 나갔는데 갑자기 공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대로 스윙하면 당연히 내가 처음에 스윙한 그 궤도를 완성을 해버리면 당연히 공 윗부분을 지나가 버리게 되겠죠. 공은 이제 내가 직구인 줄 알고 가다가 이게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헛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타자라면 이제 그 선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당연히 느끼겠지만, 공이 날아오는데 스윙을 하다가 이 정도 스윙이 왔을 때 커브구나를 이제 이때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뭔가를 하는 사람이 생각과 다르게 카브였네? 여기서 그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이 큰 이병규의 스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윙의 궤도를 갑자기 바꿔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찍기 시작해요. 공을 맞히기 위해서. 그러면 스윙의 궤적이나 완성도는 완전히 개판되죠. 그냥 처음에 스윙이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아름다운 스윙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공을 향해서 이렇게 치니까 스윙 폼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럼 어떤 스윙이 좋은 걸까요? 제가 보기엔 무조건 큰 이병규의 스윙이 좋은 겁니다. 스윙의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럼 바보나 하는 짓이죠. 여기서 이미 알았어요. 이대로 스윙했다가는 헛스윙이 된다는 것. 그런데도 그냥 스윙을 완성해버리겠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자, 이것을 탁구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탁구는 더 심해요. 왜? 공이 가벼우니까. 공이 가벼우니까 말이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드라이브를 하려고 이렇게 큰 스윙을 그려서 드라이브 스윙을 하고 공에 가까이 갔는데 알게 돼요. 어느 선수급들 수준에 도달하면 어느 정도 공이 맞기 직전에 알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 공이 제대로 잘 안 맞겠는데? 그걸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그건 좀 연습을 더 해야 됩니다. 미리 알게 되는데 공이 맞기 이 정도 전에서 알게 된다면 빨리 한 것이고, 여기서 알게 된다면 좀 늦게 한 것이고, 그런 거죠. 미리 알게 돼요. 계속 연습을 하면.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안 맞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맞게끔 뭔가를 바꿔야 되겠죠. 이 스윙을. 예. 탁구공은 가볍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 직전에 알아서 조금만 모션의 변화가 일어나도 충분히 공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나갈 공도 들어가게 할 수 있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들리기가 너무 쉽죠. 당연히 스윙이 좋아야지. 그렇지만 이해하시는 분은 반드시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윙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맞는 이 스윙, 공이 라바와 접촉하는 그 순간, 그 순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동작은 합쳐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큰 스윙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하더라도 맞는 순간에 손목이 요런 힘이 작용한다면, 그게 여기서 합쳐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얘를 좀 더 이렇게 낮춰야겠다. 그래야 아주 미세하지만 미세하게 이걸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래야 얘가 정확하게 맞겠다 싶으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작은 관절이나 작은 근육을 이용해서 이 뭔가를 바꿔야겠죠.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걸 낮춰줘야 된다면 낮춰주고, 높여줘야 된다면 높여주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이 순간에 이렇게 뭔가를 그런데 그런 변화를 줄 때 유리한 것이 뭐냐? 작은 동작이라는 겁니다. 큰 동작을 여기서부터 이 어깨를 사용해서 허리를 사용해서 이렇게까지 큰 스윙을 만들어냈는데, 직전에 이대로는 안 맞겠는데 하면 이걸 바꾸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스윙이 이미 속도가 붙어 있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작은 어떤 관절들, 손목이나 제가 말씀드린 펜홀더의 유리한 점, 더 작은 관절들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내 스윙의 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죠. 약간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왜 탁구에서는 스윙이 작아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탁구 이론에서도 스윙은 작은 게 좋다라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스윙은 그렇게 접근하자면 스윙은 제가 표현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윙은 극단적으로 작아져야 된다. 그럴 수 있다. 왜?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펜홀더를 예를 들어 그래서 펜홀더가 더 유리하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요. 펜홀더는 아주 작은 관절들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도 생기죠. 이런 식의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까요? 자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겠죠. 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요 움직임, 요건 아주 조금만 움직여줘도 돼요. 탁구공이 워낙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신다면 자 선수급들 되는 수준에 도달하신 고수분들은 어마어마한 실력의 발전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뭐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의견이 다르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제 저는 이거는 이해하는 순간 그냥 실력은 엄청난 차이로 급격히 향상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약간 보너스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보겠습니다.